결국 강선우 후보가 버티지 못했고 임명을 강행하려던 대통령실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여론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다라는 말이 다시금 확인된 순간이 아닐까요? 강선우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지 30일 만에 뒤늦은 자진 사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실 대변인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장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대통령실에 알린 지 1시간가량 이후 개인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습니다.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습니다. 웬만하면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는 지금까지 낙마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현역 의원 출신으로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검증이 된 만큼 무난하게 통과를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론 여야를 떠나서 웬만하면 의원 동료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켜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만해야지 말입니다. 현역 첫 낙마입니다. 현역 의원 장관 후보 첫 낙마, 1호 낙마. 이게 뼈아픈 대목이죠. 강선우 후보자 입장문입니다. SNS에요. 이재명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 민주당에도 큰 부담 지어드렸다. 모든 것 쏘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지만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라고 짤막한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된 이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여론이 좋지 않아도 의원 출신은 임명됐어요.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현역 의원 첫 1호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오명이 기록된 거죠. 어제 민주당 비공개 의총과 최고위에서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내의 여론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론들의 취재가 됐는데 지도부 인사, 강 후보자가 이거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 여론을 누구보다 잘 느끼거든요. 친명계 핵심 재선 의원,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또 다른 의원, 대통령실이 재송부 요청으로 우리에게 공을 넘겼다. 이거 대통령실이 우리한테 뭐 지금 폭탄 던지는 겁니까? 라는 대통령실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까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재송부 요청한 건 지도부에게 폭탄을 넘겼다라는 인식도 이제 비공개 최고위 의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의총이 종료되고 30분 만에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자진 사퇴 의사를 전달했던 겁니다. 버티던 강선우 후보와 대통령실 민주당 지도부가 못 버틴 겁니다. 안영환 의원님, 네. 의원도 해보셨고 정부 차관급 인사도 해보셨고 기자도 해보셨잖아요. 네. 사실은 이쯤 되면 못 버틴다라는 게 지난주 초반쯤에 많은 전문가들은 전망을 했는데 한 그로부터 1주 반, 2주를 더 버틴 거잖아요. 대통령도 강선우 후보도. 결국은 낙마했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낙마할 수밖에 없었고 낙마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죠. 임명이 계속돼서 장관직을 수행을 했더라고 한다면은 이 정권에 굉장한 부담이 됐을 겁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깨졌다. 이 표현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저 표현 자체가 문제다. 현역 의원은 왜 불패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어이 뒤에는 자기 식구 감싸기, 국회의원이라는 동료의식 속에서 감싸기, 정관예우가 아니라 현관예우를 달리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것도 문제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여성가족부 장관이 역대 장관들이 이게 문제가 있어요. 현역 여성 의원들 가는 자리로 인식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장관 수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경우도 좀 많이 봤습니다. 여가부 장관이나 뭐 특정 이건 장관은 아닌 거예요. 아니다. 예. 전유물이 아니다. 예, 전혀 아니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적인 경륜이 있는 분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제 뭐 약간 이야기가 빗나갑니다만 오면서 제가 지하철 타고 왔어요. 오면서 대체 강선우라는 인물이 뭔가 해서 제가 모 검색 기관을 들어가 봤습니다. 보면 이제 프로필 란이 있어요. 프로필 란에 보니까 9페이지예요. 그래서 현재 이 내각에서 가장 높이 있는 국무총리는 몇 페이지인가? 3페이지예요. 9페이지를 자기 경력을 써놨다? 이건 보좌가 있으면 누가 씁니까? 아, 독특하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참 독특한 인물이었다. 갑질. 그런데 이제 결국은 대통령도 재송부 요청을 해서 임명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론, 특히 진영 내부에서의 반대를 못 이긴 것 같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든지 간에 야당의 반대는 묵살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냥 막 반대하더라도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되더라도 그냥 밀어붙였는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자도 아니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좌파 진보 진영 내에서까지 반대가 심했고 뭐 참여연대라든지 참여연대나 경실련 그렇죠. 뭐 게다가 민주노총 만약에 임명을 했더라면 당 내부가 상당히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보좌관들과 사무처는 같이 가는 조직들이거든요. 그들의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어느 보좌관들의 익명의 게시판에 다른 의원의 갑질도 속된 말로 해서 깔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는 순간 아마 당이 흔들렸을 겁니다. 아, 이걸 방치했다가는 당의 내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당 지도부마저 결정을 했고 이제 설득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30일간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까지 하면서 막판까지 임명을 강행하려 했었는데 결국 자진 사퇴하게 된 이유 몇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첫 번째, 여의도 옆 대나무 숲, 이 민주당 보좌진들뿐만 아니라 국회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에 만약에 자진 사퇴 안 하면 또 다른 폭로글을 터뜨리겠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함께 보시죠. 영감 갑질 드러날까 무섭지. 요새 갑자기 잘해주더라. 짜증도 안 내고. 여기서의 영감은 의원을 빗대는 말입니다. 요새 갑자기 잘해주더라. 짜증도 안 내고. 근데 조용히 넘어갈 거란 기대는 접어두길. 반성문 안 올리면 터뜨릴 것이다. 강선우 울고 갈 갑질이다. 추가 폭로를 예고한 글들도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궁금합니다. 강순 후보가 사퇴했지만 뭔지 한번 올려주면 안 됩니까? 궁금한데 누군지. 자, 두 번째, 왜 갑자기 뒤늦게 막판에 사퇴했을까? 여론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부적합이 60.2, 임명하면 안 된다 60.2. 한겨레 경향도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일면과 사설에서 대통령을 비판했어요. 아, 여론이 돌아섰다. 그중에서도 세 번째, 광주 전라가 돌아섰다는 겁니다. 강수는 안 된다. 광주 전라 호남 53.8. 과반이 넘게 안 된다. 주요 지지 기반까지 돌아섰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4050에서도 40대 52.8, 50대 56.8. 아니 뭐 40대 50대가 아무리 잘못해도 덮어두고 찍어주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부적합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여론이 다도사선 겁니다. 홍익표 대표님, 사실 지난주 저희 출연하셔서도 강순 후보에게 제기되는 갑질 의혹들이 좋지 않다, 안 좋다라는 말을 점잖게 지적해 주셨잖아요. 사실 그리고도 한 일주일을 더 버텼는데 결국은 물러났습니다. 예. 뭐가 이렇게 뒤늦게 갑자기 사퇴하게 된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뭐 아까 말씀하신 앵커께서 소개했던 여론의 흐름이 제일 큰 영향을 줬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권 초기에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떤 거와 비교하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정 이슈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발단이 된 건 정권 초기에 평창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문제. 그때 이제 국내 그 선수 중에 노력한 선수들이 탈락했잖아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당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때 그 젊은 세대에서의 불만 논란을 너무 가볍게 봤죠, 초기에. 그러다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조국 장관 후보자 문제로 번지면서 공정 이슈가 정권 전체를 흔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갑질 문제는 사실 2030 세대는 물론이고 아마 한 직장 생활하고 있는 40대 중후반까지는 이 갑질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칫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이제 논란의 발단. 그러니까 정권 전체를 이후에는 지금은 작은 이슈일지 모르겠지만 점점 커져서 큰 흐름으로 이어질 갑질 논란이 국정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저는 좀 이 전체적으로 아쉬운 거는 민주당의 대응 방안이 좀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웠냐면 첫 번째는 보좌진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보좌진들의 어떤 이 신분 보장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갑질 논란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약속하면서 보좌진들과 성실하게 대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마치 그 이제 2차 가해성 얘기나 일부 의원들이나 일부 지도부 차원에서 마치 이게 일부 그 문제가 있는 보좌진의 행위 또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건데 너무 지나치게 확대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논란 자체를 너무 가볍게 처리하거나 또는 메신저에 대한 공격으로 하면서 논란을 더 키웠던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는 강선우 후보도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 문제를 아예 확실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여가부 장관으로서 핵심적인 정책적 이슈를 좀 청문회 과정에서 제시를 했다면 정책 논란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계속 못 가고 개인의 도덕성과 갑질 논란에서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와 또 여당 당시 청문위원들의 전략적 미스도 있었다고 봅니다. 본인의 애매한 사과와 상식적이지 않은 해명이 논란을 키웠다. 들어보시죠. 비대 물새니까 고쳐라. 해당 언론 보도는 다소 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그날 아침에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 보니까 비대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의도의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 사무소에 있는 지역 보좌진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급박해가지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리고 그런 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차마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처받으시고 불편하셨을 보좌진께 사과를 드립니다. 관련 부품 교체를 업체를 통해서 했다는 점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드렸었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기술이 지시가 아니라 조언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 해명을 얼마나 많은 국민이 납득할까라는 지점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강선우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 17분 전에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게 지금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 오후 3시 30분에 박찬대 당대표 후보 동지로서 아프지만 강 후보자 스스로 결단 내려라 글을 올렸어요. 17분 뒤에 강선 후보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선 후보가 자진 사퇴하기로 한 건 이미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글을 올리기 한참 전에 대통령실에 전달이 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 장면을 두고 말이죠. 오늘 이 조간신문에서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는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소신 발언하고 나서 그게 타격을 줘서 강선 후보가 17분 뒤에 사퇴했다라고 쓴 신문도 있고 다른 신문에선 사퇴하기로 마음 먹으니까 그제서야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뒤늦게 지금까지 침묵하다 숟가락 얹었다라는 비판적인 보도도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떤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후자가 맞다고 보는데 그간 침묵하다 사퇴하기로 하니까 글을 올렸다. 이게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가 지금 당권 도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강선우에 대한 사퇴 자체가 어떤 의견을 갖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전당대회에 좌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
재성부 요청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까지 안 하면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명백히 드러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강선우 의원을 명백히 임명하겠다는 것이 어제 오전까지는 거의 100% 확실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어떻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 결단을 내려라 이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임명이 돼버렸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번 전당대회 해보나 마나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1시간 전에 강선우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 얘기를 의사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 전달했다는 내용이 박찬대 원내대표 후보에게 들어간 거죠.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미리 이걸 애견하듯이 아니면 자기의 어떤 소신적 의견 듯이 이 얘기를 딱 하니까 네. 그러면서 결단해갖고 자진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아니 이거 대통령의 뜻을 박찬대가 다 잘 읽고 있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박찬대가 당권을 잡아야지 대통령과 어떤 호흡이 잘 이루어지겠구나.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17분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급박했어요. 17시간이면 인정인데 17분 차이면 아니 근데 오히려 그게 이렇게 긴박한 시간 속에서도 뭔가 소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을 굉장히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전당대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걸 차단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이전에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정청래 의원이 워낙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살펴봐야 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저거 자체는 뭐 일종의 뭐 제 의견이 틀릴 수 있는데 뭐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관삼 변호사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예. 보좌관 출신이시잖아요. 네. 굉장히 일을 잘한 유능한 보좌관인 평가가 있는 걸로 제가 취재를 했는데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 아까 뜬 글, 네. 영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즘 왜 이렇게 잘해줘? 추가 폭로 예고가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뭐 어느 방인지 어느 당인지 나온 게 없죠. 네, 네. 갑자기 잘해주더라. 짜증도 안 내고. 뭐 긍정적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 효과요? 뭐 갑자기 잘해준다고 하니까 뭐 좀 갑질이나 좀 피해를 보던 보좌진들이 앞으로 조금 환경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저는 그 아쉬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 그 어제 반성문 그 사퇴문에 세 글자가 빠졌어요. 보좌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보좌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이 빠졌다. 저는 대통령께 죄송하다, 국민께 죄송하다, 민주당에 죄송하다, 그리고 보좌진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과에 그게 들어가지 않은 것이 보좌진들도 저는 제가 아는 많은 보좌진들이 끝내 보좌진한테 사과하지 않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퇴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방금 여의도 숲에서 나온 것처럼 혹시나 다른 방에 있는 갑질 사례들도 튀어나올 가능성도 저는 앞으로 농후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들이 좀 조심해야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보좌진들이 참지 않는 그런 선례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갑을 관계에 있어서 보좌진을 대하는 의원들의 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강선우 후보자가 저는 강선우 의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뭐 다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낙마하면 정치 인생 끝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텼던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임기 지금 3년 남았잖아요. 3년 동안 오히려 보좌진들에게 잘 해주고 그 관계를 개선하고 3년 뒤에 만약에 출마하려고 할 때 그때는 보좌진으로부터 뭐 아니면 전직 보좌진들로부터 지지 선언이라도 받아낼 정도로 변했다는 모습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선우 의원을 사례로 다른 의원들도 좀 긴장하고 그리고 강선우 의원도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런데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는 예. 저는 용기를 내준 거라고 봅니다. 저건 용기다. 17분 전이긴 하지만 17분이라고 용기다. 하더라도 그런 말씀하신 대로 17분인데 굳이 저거를 왜 올릴 것인가? 네. 강성 지지층은 지금 사실 지금 전국에서 강선우 후보의 사퇴를 반대했잖아요. 예. 근데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고 강성 지지층의 지지가 중요한 상황인데 굳이 강선우 후보자에게 사퇴를 결단을 해라라고 전 글을 올린 건 매우 용기를 낸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SNS에 이렇게 강선우 후보자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막 달리고 있거든요. 강성 지지자 사이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올린 것. 사실 저는 이 강선우 후보 이슈에서 불에 기름을 부은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보거든요. 다들 옹호하겠다 치고 뭔가 사실 이슈를 더 키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뭐 사퇴를 할 결단을 할 출구가 없었는데 저는 박찬대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출구를 마련해 준 거로 봅니다. 당권 후보인 그리고 유력 주자인 박찬대가 나가라고 한다. 박찬대가 결단하라고 한다라는 건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 어차피 17분 뒤면 나갈 텐데 자진 사퇴할 텐데 뭔가 굳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미움을 살 만한 글을 올릴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출구도 만들어주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전 용기를 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짜고 치는 곳도 아니면 뭐 박찬대 후보가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전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본인이 뭔가 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보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임명하는 데 있어서 당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건지. 하여튼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는 당의 다른 입장은 뭐 변화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추가 질문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안 받겠다라는 입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